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AMPM 글로벌에서 오직 성과로 증명한다 전략제안 3팀 강진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의 모든 매체를 지금 다 담당하고 있는 김지효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잘 맞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네이버의 모든 매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직 안 올라와서 우선은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네. 먼저 이제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긴데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 광고 위주로 광고를 하고 있지만 네이버 광고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이버 광고가 듣기로는 현재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광고비만 소진되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 네이버 광고 진행한다면 판매가 조금이라도 나올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 제가 먼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우선은 일단 네이버 쪽 광고가 레드오션이라는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좀 네이버를 배제하고 광고를 진행을 한다면은 네이버 관련 모수를 좀 잃는 거라 다름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좀 대한민국에서 좀 인스타나 좀 이제 페이스북 사용자가 많긴 하지만 네이버만큼 좀 많을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이버는 좀 국민이라는 모두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좀 전 국민이 좀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는 꼭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메타에서 좀 일레션을 어느 정도 좀 사용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네이버 쪽에서 좀 일레션을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좀 잡아보시고 쇼핑검색 쪽에서 좀 세팅만 잘 하신다면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좀 브랜드가 있는 쇼핑몰을 좀 운영하신다고 하신다면 브랜드 검색 쪽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성과형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GFA 카탈로그 쪽도 이용하신다면 좀 이제 리타게팅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매체 믹스로 광고를 좀 운영하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해주신 네. 내용에 대해 있어서 좀 공감을 하고요. 네. 대신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20대 그 여성 의류 쇼핑몰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메타 쪽이 그 의류 쇼핑몰에 좀 강세가 있기 때문에 주요 매체를 아마 메타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타로 진행을 하시되 그다음에 네이버 검색 광고에 있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의류 쇼핑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키워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검색하는 그 20, 30대 어떤 의류 쪽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검색하시는 분들보다는 직관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좀 괜찮은 컨텐츠, 뭐 괜찮은 좀 이렇게 광고나 의류 같은 걸 좀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쪽으로 조금 진행을 하시는데 다만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뭐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됐을 때 뭐 트렌치 코트라던가 이런 그 저희가 쉽게 조금 다가갈 수 있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들은 아무래도 그 소진이 많이 클릭이 좀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만큼의 어떤 그 진성 고객들 그 어떤 코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중은 좀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조금 반대로 저희가 좀 노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저희 어떤 그 의류의 특성들 예를 들어서 뭐 2X 라지 오버핏의 어떤 트렌치 코트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좀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특성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좀 소수다 보니까 그런 소수의 어떤 그 제품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자기가 찾고 있는 제품을 좀 상세하게 검색을 하셔서 검색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특성과 좀 결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구매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뭐 맞아요.
뭐 2X 라지 트렌치 코트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어떤 소수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제품의 어떤 좀 타 경쟁사들과는 좀 차별화된 어떤 특성들이 있으면 네. 그런 세부 키워드 위주로 조금 키워드를 깔아 두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이 레드 오션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의류 쇼핑몰은 파워링크에서 이제 그 타 경쟁사명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일반 키워드들은 배제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그 광고주님이 생각하시는 아니면 우리가 좀 벤치마킹하고 싶은 어떤 큰 의류 메인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그런 키워드를 타사를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 지면에 이제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타사의 어떤 자사명들을 저희가 파워링크 광고나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맞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의류 쇼핑몰 쪽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특별한 제재는 제가 안 하고 있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류 쇼핑몰 하면 뭐 좀 떠오르시는 데가 있으실까요? 메인 쇼핑몰이라고 난닝구, 네, 맞아요. 세컨 에디션, 네. 뭐 이런 그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그 쇼핑몰의 어떤 타사를 저희가 그 경쟁사명을 좀 활용해가지고 그런 어떤 충성 고객들을 조금 그 뺏어올 수 있는 전략. 어쨌든 그런 어떤 그 타사명을 좀 검색하시는 분들은 충성 고객일 확률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희 광고를 조금 더 노출시키는 게 네. 오히려 조금 더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진짜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서진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마스터 두 분이라니, 두 분이 라이브라니 오늘 경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많이 그리고, 봐주세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 GF의 카탈로그 쪽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맞아요. 네, 저도 약간 그 요즘에 이커머스 업종, 그러니까 네이버 위주로 조금 광고를 진행하신 분들은 무조건 또 스마트 스토어가 또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카탈로그 광고라는 게 이제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은 그 스마트 스토어만 저희가 연동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구자긴 한데 네이버 배너 중에서 리타게팅 기능이 가능한 그 어떤 유일한 맞아요. 광고거든요. 맞아요. GF의 네. 카탈로그 광고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생소하게 지금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시면 네이버 쪽에 GF의 카탈로그 광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아마 블로그라던가 이렇게 정보성으로 정리가 잘 된 글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은 했지만 구매 이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노출되는 광고다 보니까 네. 확실히 저희가 어떤 네이버 지면을 좀 활용해가지고 전환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리타게팅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네. 저는 무조건 카탈로그 광고를 좀 진행을 하셔라 라고 요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같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좀 이제 질문이 아직은 안 올라와서 네. 그다음 이번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분도 상당히 좀 길게 좀 이렇게 질문 네. 주셨는데요. 좀 현재 직접 만든 디퓨저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네이버 쇼핑 검색하고 있어요. 노출도 많이 되고 클릭수도 잘 받고 있는데 구매까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럴 땐 좀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라고 좀 질문 주셨어요. 네네네. 네. 이번엔 좀 팀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상세 페이지 부분이 매력적이지 네. 않거나 또 네. 상품 리뷰가 없는 경우에 조금 많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고객 이탈률이 높기도 하고 네. 또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호님은 어떻게 또 다른 해결 방안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우선은 아까 팀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세 페이지 부분이나 상품 리뷰 같은 경우 좀 많이 쌓아 올리시면은 네네. 그만큼 이제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새해 신년 맞이자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니까 좀 신년 맞이 리뷰 이벤트나 좀 스마트 스토어를 맞이 하신다면은 이제 그 알림 받기 포인트 지급을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좀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좀 알림받기 설정하신 분들한테 네. 그냥 톡톡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알림을 받으신 분들을 좀 리타게팅 해가지고 좀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쇼핑 검색 쪽에서 노출이랑 좀 클릭수를 잘 받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상품이 좀 매력적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모수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좀 앞서 말씀드렸던 GFA 광고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치면은 사실 조금 뭐 당연히 노출도 잘 되고 또 구매 전환율 수라던가 이런 것도 좀 잘 따라오는 지면이긴 하지만 네. 업체마다의 어떤 그 성과가 좀 많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리뷰수라던가 아니면 브랜딩의 인지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쌓여 있는 업체라고 네. 했을 때는 그만큼 일반 키워드 어떤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했을 때 전환율이라던가 아니면 수익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따라오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저희가 복합적으로 다 좀 그 소비자들이 이제 다 이제 보시고 파악을 하시고 이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반면에 좀 브랜딩이 아직 안 되거나 아니면 리뷰수 같은 게 좀 부족한 업체. 네. 근데 어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어떤 제품 정말 괜찮다, 가성비가 좋고 아니면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괜찮다라고 했을 때 좀 그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네. 그거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저희의 제품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어필할 수 없는 부분이 한계가 네.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뭐 신년 이벤트 이런 것들도 말씀 주셨는데 그 상품단에서 조금 1+1 같은 할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맞아요. 네.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냥 단품만 조금 그 뭐 등록을 하셔가지고 노출을 해보셨다면 네. 상품에서 뭐 1+1 구성으로 한번 상품을 새로 좀 만드셔가지고 가장 좀 잘 나가는 좀 대중적인 어떤 디퓨저 제품을 하나 잡고 네. 그걸 이제 1+1로 묶어가지고 한번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해 보시면 아무래도 그냥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희 제품 살펴보고 구매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탈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1+1이라는 이런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을 네. 때에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낙관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으실까 구매까지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부감들이 좀 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미지도 저희가 제품 뭐 1+1 형식으로 노출을 했을 때 아무래도 그냥 단일 제품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소비자들의 어떤 클릭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상세 페이지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 잘 팔리는 업체는 어떤 부분이 지금 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뭐 구성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다 살펴보시는 거 좋지만 이런 이벤트적인 구성들, 뭐 증정품이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네. 1+1 같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한번 그 A/B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네. 또 좀 추가적으로 제가 방금 생각난 거는 이제 디퓨저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디퓨저면은 이제 향이 어떤지 사람들이 우선은 모르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부분을 대해서 좀 네이버 톡톡에서 이제 뭐 알림받기 이제 하신 분들 한해서 좀 이제 이렇게 시향지를 좀 이렇게 나눠 주시거나 좀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 이제 준비한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쇼핑 검색 광고 키워드는 좀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키워드 네.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우선은 저는 키워드 선정은 일단 좀 그 쇼핑 검색 쪽에서 이제 도구 부분이 좀 보이실 거예요. 도구 부분에서 좀 거기서 이제 노출 현황 보기를 좀 클릭을 하시면은 검색 광고 시스템 상에서 말씀해 주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예를 들면 좀 기본적인 디퓨저를 좀 검색을 하시면은 한 100개가 넘는 상품들이 아마 뜨실 거예요. 근데 좀 이런 곳에서 과연 좀 쇼핑 검색 광고 효율이 좋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디퓨저로 검색하기보다는 이제 좀 세부 키워드로 가시면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욕실 방향제나 아니면 향 키워드랑 좀 조합을 하시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디향 디퓨저 같은 키워드로 좀 접근해 보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좀 내 업체랑 좀 비슷한 스타일의 스토어가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뭐 이런 부분도 분석해 보시면 뭐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키워드를 좀 발굴하고 어느 키워드를 좀 광고단에 활용할 건지 고민을 사실 마케터도 많이 하고 또 네, 맞아요. 광고주님들께서도 그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제품의 특성 저희가 좀 밀고 나가는 강조하는 그런 어떤
특성들과 좀 결이 1차적으로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키워드는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뭔가 상세 페이지라던가 우리 제품에 없는 특성들이야, 좀 빈약한 특성들이야라고 했을 때에는 활용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은 네. 그런 특성들의 어떤 니즈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상세 페이지에 그렇게 들어와서 뭔가 좀 원하는 어떤 특성들이 좀 강조가 안 돼 있네, 좀 빈약한데 라고 느끼면 당연히 이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세 페이지 안에 우리 네. 어떤 제품의 특성을 잘 녹였는지, 그 키워드가 우리 어떤 그 일반 쇼핑 검색 키워드를 좀 의도하는 키워드들이랑 좀 결이 잘 맞는지 1차적으로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뭐 디퓨저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뭐 욕실 네. 방향제라던가 뭐 우디향 디퓨저라던가 이런 뭐 어떤 향에 대한 조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디퓨저를 활용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조합,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한번 그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근데 그 키워드에 대한 효율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높게 잡고 가기 위해서는 이게 입찰 형식이다 보니까 입찰이 좀 강도가 덜 해야지 그만큼 리스크도 저희가 덜 드는 거고, 네. 그렇게 전환이 났을 때 뭔가 효율도 더 빵 올라가기 때문에 키워드당 지금 그 경쟁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체크를 맞아요. 해보시고 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 그렇게 뭐 러프하게 저희가 돌릴 수 있는 어떤 좀 한정이 없는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그 저희가 어떤 원하는 키워드들만 조금 그 뭐 상순위에 노출했을 때 의도치 않게 막 광고가 중간에 갑자기 막 오후 2시에 끝나버린다거나 그러면 사실 맞아요. 조금 저희가 효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네. 광고가 중간에 끊긴다는 건 사실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조금 처음에는 좀 욕심을 좀 그래도 좀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업체 브랜드마다의 어떤 그 컨디션이나 이런 게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이주원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지호 마케터님 저번에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네, 향수업체인데 친절하게 조언해 주셨던 게 너무 큰 도움이 돼서 오늘도 기대하고 들어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번에 이제 전화 상담을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했던 분인데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랑 그래서 주마케터님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다음 이제 저희 아직 질문이 안 올라와서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어떻게? 되게 오늘 다 뭔가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우선은 쇼핑 검색 광고 효율은 좀 어떻게 올리는 걸까요? 광고 효율. 우선 저는 좀 최고의 광고 효율은 적은 광고비 대비 최대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부 키워드를 잘 좀 활용을 해서 좀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효율 없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제외 키워드 설정을 해서 좀 이제 그런 설정에 대한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제 검색 광고에 대한 그 효율에 대해 좀 자주 살펴보시면서 좀 쇼핑 검색 쪽에서 어떻게 좀 효율이 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분석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쇼핑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온라인 광고의 효율을 어떻게 올리느냐를 고민할 때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을 도출해서 어떻게 개선시킬 건지, 저는 사실 그 작업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품질 지수라고 사실 광고주님들께서 이 쇼핑 검색 그 소재 품질 지수를 좀 올려주세요. 더 올리고 싶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느끼는 품질 지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쇼핑 검색단에서는 사실 그 소재에서 노출되는 저희가 노출을 의도하는 키워드들이 적합한 노출 순위에 노출이 되고, 그 키워드들을 통해서 클릭이라던가 아니면 구매 전환이 그만큼 많이 따라와줘야 사실 품질 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소재당 저희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재를 이제 뭐 복사해서 뭐 최대 뭐 한 10개까지 늘려가지고 한 소재는 뭐 어떤 우리가 지금 뭐 디퓨저로 아까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맞아요. 한 소재는 뭐 우디랑 관련된 세부 키워드들을 노출시킬 거야. 네. 라고 잡고 뭐 두 번째 소재에서는 뭐 이런 공간에 대한 것들, 뭐 욕실이라던가 뭐 안방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조합 디퓨저 관련된 키워드를 우린 두 번째 소재에서 노출시킬 거야. 네, 맞아요. 라고 이렇게 광고 어떤 소재에 대한 그 노출 의도된 특성을 좀 제대로 딱딱 잡았으면 그게 지금 그 소재에서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 1차적으로 좀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고 네. 그 노출을 의도하는 키워드들에서 클릭이라던가 그 효율이 어떻게 전환이나 이런 게 어떻게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지 일별로 조금 체크를 해서 네. 예, 저희가 좀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하나하나 조금 검색 광고는 그 배너 광고에 비해 조금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키워드별로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가 좀 드는 작업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런 것들만 좀 기반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진행을 하셨을 때는 좀 꾸준하게 그래도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기반 같은 예, 그런 매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분석이 좀 제대로 잘 돼야 된다. 네, 맞아요. 예, 네. 분석이 잘 되면 사실 효율은 저는 어느 정도 의지만 있다고 하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분석을 좀 잘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이제 쇼핑몰 쪽에서 1인자시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상급 표현은 그 광고단에 활용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네네. 네, 너무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라서, 네. 그다음 광고 효율 입찰가는 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선 네이버 쇼핑몰의 광고 입찰가는 얼마로 해야 적합할까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되게 이게 좀 아이템이나 좀 검색어에 따라서 좀 입찰가가 좀 많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네. 뭐 이제 업종 차이도 있고 근데 우선 이제 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설정을 하냐면은 좀 이제 그 입찰가 이제 PC 모바일별로 좀 1, 2, 3, 4위 입찰가를 이제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좀 1, 2선 적정선에 좀 맞춰가지고 저는 설정을 하는 편이고요. 좀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그 후에 좀 분석을 통해서 너무 갑자기 좀 높이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적정선에서 50원에서 100원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면 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저는 입찰가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혹시 또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팀장님? 네. 저는 조금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네. 그 입찰가를 세팅할 때 만약에 그 이전에도 쇼핑 검색 광고를 돌렸던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시면 네네. 그 4차원 보고서를 통해가지고 좀 전 입찰가를 매기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디퓨저에 대한 제품을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적정한 입찰가가 얼마일까 고민을 좀 많이 할 텐데 네. 이전에 돌렸던 이력이 있으면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떤 그 목표 광고 수익률이 300%라고 했을 때 한번 보는 거예요. 네. 4차원 보고서에서 300%가 찍혔던 그 평균 클릭 비용이 얼마였는지 네네. 예, 그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저는 좀 입찰가를 잡는 편이거든요. 근데 입찰가라는 게 그 어쨌든 저희가 입찰가를 잡는 것도 네. 어떤 키워드를 어떤 저희가 그 의도한 노출 순위에 올리기 위해서 입찰가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의도한 키워드를 만약에 저희가 그 진행을 했을 때 처음에 좀 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했을 때에는 이력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만약에 광고 수익률이 저희가 300%가 목표라고 했을 때 다차원 보고서에서 광고 수익률이 300% 나왔던 그 평균 클릭 비용을 참고해가지고 이게 한 3,500원 정도 잡았을 때 그래도 300%를 좀 유지를 하네. 네. 여기서 뭐 4,000원이나 5,000원을 올렸을 때 이제 200에서 100% 정도 이제 조금 광고 수익률이 깨지네. 네. 라고 했을 때 그 마지노선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 3,500원 정도가 그래도 뭔가 적정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네. 어떤 그 로아스의 300%를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좀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네, 저도 근데 쇼핑 검색 광고 쪽에서 이제 입찰가 설정하는 게 좀 엄청 힘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힘든 부분이고, 근데 저는 우선은 좀 이제
좀 기간을 조금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이게 입찰가가 되게 좀 변동폭도 좀 심하고 이래가지고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이제 설정하셨으면은 그대로 조금 놔둬보고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먼저 보신 다음에 좀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평균 클릭 비용을 얼마로 했을 때 로아스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측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제품은 한 100번을 클릭받아야 한 번 정도 구매가 일어나는 어떤 형태다. 그게 어떤 평균적인 어떤 전환율 수치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한번 1, 2, 3으로 저희가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 소재의 어떤 그 클릭을 100번 받기 위해서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돈이 필요하지?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 2, 3이 10,000원이에요. 네. 10,000원인데 저희는 클릭이 100번 일어나야 한 번 구매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에는 그럼 유찰가 얼마나 매겨 될까요? 100원, 100번에 100원이요? 그러니까 1, 2, 3이 10,000원이고 1, 2, 3이 10,000원이고 그리고 클릭을 100번 받아야 한 번 구매 전환이 평균적으로 일어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하루에 100번 정도는 클릭을 받아야 이제 구매를 좀 저희가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찰가를 얼마로 넣어야 되나요? 한 100원이겠죠. 100원 정도. 100원을 놔야 100번 클릭을 받아야 10,000원이 소진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잡기도 해요. 만약에 1, 2, 3이 조금 뭐 좀 낮다,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낮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셔가지고 직업병이어가지고 네 갑자기 당황을 좀 했어요 저도. 물음표 살인마님 안녕하세요. 어머 지오 마케터님 강진수 팀장님 네이버에 엄청난 두 분이 오셨네요. 조금 늦었지만 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광고를 진행하는 신생 브랜드인 경우 어떤 배너 광고가 가장 적합할까요? 근데 요게 지금 좀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저희 네이버에 매체 모든 것인데, 그래서 배너 광고를 좀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배너 광고 신생 브랜드의 경우, 근데 저는 우선은 좀 많이 알리는 거를 조금 이제 하게 되신다면은 우선 좀 이제 예산이 좀 얼만큼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겠는데 좀 예산이 좀 적게 좀 측정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좀 ADN 쪽 추천을 좀 드리는데 그다음에 좀 예산이 좀 많다고 하시면 네이버 배너 광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GFA. 혹시 추천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배너 광고는 사실 종류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메타 맞아요. 배너 광고도 있고 카카오 쪽도 배너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고 유튜브 지면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일단은 그 배너 광고는 뭐 전반적으로 다 많고 그 배너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효율이 어떻게 저희가 원하는 퍼포먼스에 달할 수 있느냐 라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매체에 대한 어떤 그 배너 매체 플랫폼에 대한 특성과 좀 우리 브랜드가 밀고 나가고자 하는 어떤 컨텐츠의 결 같은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좀 그 인스타 쪽이나 이쪽에 조금 뭔가 우리는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결 자체가. 거기에 이제 좀 주요 활동하는 20, 30대 뭐 여성분들이 우리 어떤 주요 타겟이야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메타 광고 쪽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는 뭐 영상이라던가 쇼츠 이런 좀 그런 영상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요즘에 유튜브 뭐 쇼츠 광고지면 인피드지면 이런 쪽도 효율이나 이런 어떤 뭐 브랜딩을 좀 하기에 우리 브랜드를 알리기에는 좀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저번 주에 틱톡 광고에 대한 라이브를 찍었는데 틱톡도 되게 좋은 매체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이번에 시작했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 말고 전환율이 좋은 다른 매체는 어떤 매체가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유유. 스마트 스토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판매를 시작하셨군요. 그러시면은 우선 저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좀 저는 이제 많이 봤던 매체가 이제 메타 광고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제 메타 광고 쪽에서 되게 그 건강 관련한 식품을 되게 많이 이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좀 이에 대해서 좀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은 좀 이제 사용률이 되게 높잖아요. 건강 관련한 식품을 이제 판매를 하신다면은 우선은 이제 뭐 30대에서 많으면 50대까지 건강 기능 식품을 좀 많이 이제 좀 사시는 분이 좀 많으신데 이런 분들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좀 심심할 때 좀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출퇴근길이나 뭐 이럴 때 이제 사람의 심리도 약간 좀 바쁠 때 쇼핑을 하는 것보다는 좀 느긋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좀 쇼핑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메타 쪽에서도 되게 전환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추천드리고 또 이제 맞춤형 광고가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좀 추천을 드려요. 뭐 이제 검색 기록이나 관심사, 뭐 흥미 등으로 이제 노출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헬스나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을 좀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쳐보시거나 이제 검색을 해보신 분들 한해서 이제 이렇게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추천하시나요? 저도 건기식이라고 했을 때는 네. 메타 광고를 좀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맡았던 업체들도 사실 메타 쪽을 진행했을 때 효율이 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었거든요.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근데 건기식 쪽에서 메타 광고를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심의필에 관련된 어떤 광고 제약이 좀 덜하기 때문에 좀 진입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그래도 낮은 그 매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의필이라던가 이런 건기식의 어떤 그 업종의 특성상 저희가 뭐 좀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되는 건 네. 아니면 소명을 해야 되는 그 어떤 매체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좀 메타 광고가 어떤 진입 장벽이 그런 게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사실 메타 광고를 진행했을 때 효율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요즘에는 또 건기식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정말 그 어르신들만 구매하시는 그런 네.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맞아요. 20, 30대 네, 네. 분들이 더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시는 어떤 좀 보편적인 어떤 제품군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메타 광고에 있어서 좀 효율이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또 메타 쪽에서의 어떤 녹일 수 있는 컨텐츠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저도 메타 광고 쪽이 가장 좀 그래도 네. 처음에 적합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예. 좀 이제 메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이 좀 어린 사람들만 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이런 분들이 또 선물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요새 이제 부모님 선물이나 친척들 선물도 되게 많이 네. 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요거 아까 질문이랑 조금 겹치는 것 같긴 한데 네. 네이버 광고는 얼마를 써야 적합을 할까요?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업종이랑 좀 기업의 크기 좀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많아요. 근데 차이가 많은데 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좀 1예산 이제 10에서 15만 원 정도 이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좀 입찰가가 너무 높이지 않는 한 모든 금액이 소진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 업체가 이런 입찰가에서 얼마 정도 소진이 되었고 클릭수 및 전환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좀 기간을 가지고 입찰가 높여 보시기도 하고 낮춰 보시기도 하고 좀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시면서 여기서 감액이나 증액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혹시 네, 저도 뭐 한 그냥 평균적으로 뭐 따진다고 했을 때는 네. 1예산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네. 그래도 조금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근데도 이 어떤 1예산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하루에 맞아요. 뭐 한 네. 3만 원 정도만 네. 진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키워드의 어떤 개수라던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조절을 해야겠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예산이 적다고 해서 사실 효율이 무조건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키워드만 잘 잡고 그런 어떤 뭐 소재 확장 소재라던가 아니면 그런 어떤 세팅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치밀하게 좀 세팅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적은 금액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효율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 매체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번에 맡고 있는 장어업체가 네. 되게 웃긴데 이제 50원에 해놨는데도 네. 전화에 나가지고 맞아요. 막 만 몇 네.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최저 입찰가로 신기했어요. 저희가 그 키워드 같은 거를 좀 네. 등록을 해놔도 그게 노출 페이지나 이런 게 뒤로 굉장히 많이 밀리겠지만 네,
예, 그런 데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 분석을 하시면서 그 서칭을 하시는 분들이 없진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최저 입찰가로 저희가 그렇게 노출했을 때 사실 저희 뭐 브랜드에서 뭐 구매라던가 아니면 문의 같은 게 이제 도달이 됐다고 했을 때는 가장 베스트인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예, 맞습니다. 최저 입찰가로 진행하실 때 뭔가 효율을 좀 그래도 네. 보셨다면 네. 좀 앞페이지로 가셔서 노출을 더 많이 저희가 좀 점유율을 좀 더 갖고 네, 간다고 맞아요. 했을 때에는 네. 그만큼의 어떤 매출 볼륨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굳이 좀 월로 일회산을 만약에 저희가 뭐 저희는 무조건 일회산 10만 원 잡고 돌려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월로 그러면 30일이라고 기준했을 때 그럼 300만 원을 써야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주 단위로 쪼개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네, 네. 사실 어느 키워드나 저희가 조금 광고에 대한 효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 달이라는 그 시간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주차별로 만약에 1주차에는 일단은 저희가 그 7일 동안 한번 그 1회산 10만 원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그 1주차에 어떤 그 효율이 났던 키워드라던가 제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제품만 저희가 좀 선별을 해서 2주차를 어떻게 좀 진행할 것인지 네. 좀 그 논의를 한 후에 네. 그 다음에 좀 예산을 좀 유동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좀 잘 나오는 키워드, 또 잘 나오는 제품 쪽으로 좀 밀고 나가서 네. 진행했을 때 또 효율이 좋을 수 있는 거니까요. 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새로 고침을 하면서 뭔가 좀 방향을 좀 잡고 간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뭐 월 예산 300이 아니더라도 네. 뭐 한 200이라던가 맞아요. 100 네. 그렇게 실 소진 금액이 나오더라도 좀 만족하실 만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좀 그냥 월 예산 단위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보통 처음 이제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은 1년에 10만 원 정도로 하시면 300 다 써야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되게 맞죠.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다 소진되지는 처음엔 절대로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제 감안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 저희 이제 실시간 전화 상담 가능하거든요. 여기 나온 이제 전화번호로 이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화 네네네. 응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봐볼게요.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잘 뽑는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선은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 좀 진행을 해봤을 때 그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많이 조사를 하는 편이에요. 우선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좀 이 회사의 메인 주제가 어떤 건지 보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업체의 물건을 사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나이대나 성별이 타겟팅이 어떤 부분이 있고 좀 이런 부분을 좀 저는 먼저 조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좀 해당 업체랑 좀 비슷한 제품을 파는 업체들이나 이제 경쟁사들이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좀 파악을 하고 거기서 조금씩 좀 살을 붙이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좀 이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키워드를 뽑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관련해서 좀 생각이 안 나거나 좀 어떤 키워드를 써야 좀 이제 다른 경쟁사 업체랑 좀 차이를 둘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저는 약간 좀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해당 이제 업체 뭐 유튜버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런 게 없을 경우엔 좀 비슷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영상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쇼핑 검색 쪽이면은 좀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좀 관련 키워드도 보면서 해당 키워드 세팅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워링크 쪽이면 좀 키워드 조업을 통해 좀 많은 키워드를 깔아놓고 여기서 좀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는지 파악하고 좀 진행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연관 키워드 같은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한번 그 뽑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건 그 다른 업체들을 좀 벤치마킹하는 게 네, 맞아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밀고 나가는 어떤 키워드라던가 소구점이 뭔지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어떤 경쟁 업체 광고 개수라던가 네, 맞아요. 어느 그 업체에서 지금 이런 키워드를 좀 밀고 나가는지 좀 파악을 해보셔서 이 업체가 우리랑 좀 그래 특성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네. 라고 하면 그런 키워드도 한번 그렇게 테스트 형식으로 한번 노출을 진행해 보는 것도 네.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올라왔어요. 네네네. 김도훈님이 이번에 신제품이 출시되어서 인스타그램에서만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어떤 지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메타에서는 클릭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많이 활용하는데 네이버는 클릭당 비용이 너무 높다고 보이는데 클릭당 비용을 줄이면서 유입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혹시 뭐 괜찮은 뭐 이거 한번 저희가 복사해서 한번 네. 같이 볼까요? 네, 이건 좀 광고주님들께서 좀 고민하시는 네.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메타에서는 클릭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많이 활용하는데 네이버는 클릭당 비용이 너무 높다고 보이는데 클릭당 비용을 줄이면서 유입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클릭당 비용을 줄이면서 네, 뭐가 있을까요? 클릭당 비용을 너무 이제 잠깐만요. 클릭당 비용을 줄이면서 유입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지금 잠깐 아니, 잠깐. 퇴근 시간이 임박하셔가지고 약간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것 약간 같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제가 한번 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광고주님께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 클릭당 비용을 좀 낮추는 게 가장 조금 중요한 어떤 KPI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을 때 네이버 통합 검색 지면이라던가 네이버 쇼핑 지면 저희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지면은 아마 클릭당 비용이 좀 높으셔가지고 진입하시기가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하나의 어떤 저만의 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그런 매체 그런 어떤 노출 지면만 제외하고 한번 컨텐츠 매체로 활용해 보셔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좀 디퓨저 아까 얘기했으니까 디퓨저를 판매하고 계신데 디퓨저라는 키워드를 이제 노출하고 싶어요. 근데 네이버 파워링크 이제 통합 검색 지면이라던가 네이버 쇼핑 검색 지면에서 이 디퓨저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노출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입찰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면만 끄고 진행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면 끄고 그러면 어떤 지면을 말하는 건데라고 했을 때 요즘에 네이버에서 맞춤형 광고라고 해서 그 네이버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지금 검색하신 분 우리 사용자에게 뭔가 좀 최적화된 어떤 제품들을 먼저 보여드려요 하면서 AI가 맞춤형 상품들을 이렇게 노출 주면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추천형 구조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이버 쪽에.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네이버 컨텐츠 지면 검색 지면이라고 부르는데 네이버 쇼핑 추천이라던가 카탈로그 추천, 네이버 트렌드 컬렉션이라던가 네이버 페이지면 네이버 파워링크 AI 관련된 그런 어떤 지면들이 보시면 컨텐츠 지면에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좀 클릭당 비용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쟁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 파워링크 통합 검색이랑 네이버 쇼핑 통합 검색이랑 네이버 쇼핑 지면만 제외를 해보시고 나머지 네이버 관련된 컨텐츠 매체에만 한번 입찰가를 낮게 세팅을 하고 한번 진행해 보세요. 네. 그러면 노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컨텐츠 지면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요 검색 지면에 비해서는 입찰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노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확보하기도 용이하고 요즘에 추천 영역들만 한번 그 네이버 추천 영역들만 노려가지고 한번 좀 원하시는 입찰가로 한번 고정을 해보시고 노출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틈새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매체들도 요즘에 AI나 이런 것들이 네이버에서 계속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체에 대한 어떤 노출 범위라던가 비중이라던가 그리고 또 노출을 했을 때 클릭을 받았을 때 또 구매 전환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만 한번 광고 그룹을 세팅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질문을 이제야 좀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약간 추천을 드리자면 우선은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선은 이제 리타겟팅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GFA 카탈로그. 그 부분 추천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쪽에 보시면 이제 마이뷰인가 그거 이제 AI 통해서 한번 클릭하면은 그걸 다시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또 돈이 드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천 영역들만 한번 잡으시고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궁금한 것들 더 있어가지고 마치시고 또 연락드려서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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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나 좀 생방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게 계속해서 저희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김주호 마케터님 한테 연락 주시면 네. 친절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응대해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